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를 좀 볼 텐데, 일단 주말 동안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이제는 상승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악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까지 나스닥과 글로벌 증시가 급락함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지수, 그리고 삼성전자도 거기에 대한 흐름을 피할 수 없이 이렇게 낙폭이 크게 왔던 만큼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내년도 전체적인 실적이 올해보다는 더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악재로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이 거의 끝났다라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 분명 바닥 구간은 맞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던 혹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던 앞으로 우리는 분명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제가 차트 분석까지 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차트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우존스 지금까지 줄곧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주말 마지막 장 어제 새벽이죠. 어제 아침 새벽에 1%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나왔고요. 나스닥도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이 반도체 지수도 다시 한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현재 뭐 주말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아시아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미국 선물 시장인데, 이 미국 선물 시장이 계속 어느 정도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날 장은 지금까지의 갭을 다 메꾸는 어느 정도의 좀 큰 수급이 저는 분명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틀 동안의 삼성전자의 하락에 대한 갭을 빠르게 메꿔주는 상승, 거기에 대한 갭 상승이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가 다시 살아났던 이유는 우리가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던 게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이 금리 인하가 둔화되어 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그 정부 셧다운에 대한 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 불안정, 이런 것들이 지수를 상당히 깎아내리는 그런 악재로 반영이 되었었는데, 일단 물가 지표가 괜찮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3대 지수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목표가 생각보다 좋은 지표의 그런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아나고, 저는 그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이어질 수 있다 봅니다. 결국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좀 살아나줘야 우리나라 증시, 또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도 같이 살아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 악재로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셧다운 위기였는데, 지금 미국 상원에서 이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냥 글로벌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던 부분들이 또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개별적인 어떤 소식들이 뭐가 있나 좀 여러분께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미국에서 최근에 뭐 삼성 반도체를 뭐 줄인다, 반도체 보조금을 줄인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거의 6.9조, 7조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그런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는 26%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는 저는 별게 없어요. 사실 뭐냐면, 줄어든 이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 금액을, 자 볼게요. 이번에 보조금이 줄어든 건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액 자체가 줄어든 것에 영향을 받은 것 뿐이지, 뭐 반도체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이 줄어들어서 이 보조금을 적게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 투자액 대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얼마나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삼성전자가 지금 전체 투자 금액 대비해서 보조금 비중이 약 12.8%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TSMC는 66억 달러, 미국 마이크론이 61억 달러,
그래서 비중으로 보면 TSMC가 10.2%, 인텔의 7.8%, 마이크론이 4.9% 상당히 전체 투자 금액 대비해서 보조금 비중이 삼성전자보다는 낮은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삼성전자는 이번 보조금에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 2024년도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외부적인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위기 상황 그 거기에 대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내년도에는 이런 매출 자체가 올해보다 더 많이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예상치보다 한 단계 웃도는 그런 매출이 예상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관 리포트들에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 삼성전자도 이런 HBM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올해 내년 또 내후년까지도 이 HBM의 영업이익과 매출액도 상당폭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악재보다는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의 흐름이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이런 매수타점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권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조금만 상승이 나와도 개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 지난주 금요일날 보면은 개인들이 사고 외인들이 팔았다고 하는데 전 또 그걸 좀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지금 어마무시한 양을 지금 삼성전자에서 매도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선물 옵션 최근에 이 미약정 체결이 다시 한번 또 20조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선물 시장의 하루 거래량이 20조가 넘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인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 지금까지 외인들이 어마무시한 양을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이 외인들의 자금력 대비해서 이 외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파생 상품이나 좀 선물 시장에서 이런 숏 물량들이 외인들이 주도해 나가면서 현물을 팔아 제끼면서 반대로 이런 해지 모드에 대한 수익을 챙겨 나갔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선물 시장에서의 숏 물량들도 다시 한번 롱 포지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그와 동시에 삼성전자의 현물을 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볼 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절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삼성전자 제가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좀 차트 분석을 해보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봉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상승 추세가 나올 땐 총 이렇게 5파동에 대한 상승 파동 그리고 ABC 형태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봉으로 볼 때 2015년도부터 해서 최근까지 이때가 코로나 상승 때인데 이렇게 상승 파동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를 드렸던 게 올해 상승은 2024년도 고점을 찍었을 때 상승은 절대 코로나 때 고점을 넘지 못한다. 왜? 이런 식의 ABC 조정이 나와야 하는 타이밍이니까. 그래서 저는 또 저점 구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8만원 이탈, 7만원 이탈, 6만원 이탈 막 이렇게 가격대가 상당히 또 중요한 심리적인 중요 가격대가 이탈하다 보면 야 이거는 사야지. 야 이거 이탈하면 사야지.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여기에 대한 저점 이탈은 나와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저점 이탈이 나왔죠. 저점 이탈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상승 시그널이 너무나 명확하게 떴습니다. 자, 일봉으로 다시 보면요. 일봉으로 삼성전자가 최저점을 찍을 때 이 RSI 상대 강도 지수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을 나타내는 지표상으로 볼 때 대략 2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구간이 거의 3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 2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구간들부터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이런 구간이 이미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글로벌적인 악재가 생겨서 여기에서 한 번 더 5만원 이탈이 나오고 저점 이탈이 나온다 한들 우리가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자리를 줄진 안 줄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차트 분석상, 기술적 분석상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진짜 빛을 내거나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저점 이탈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영끌에서 사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명확한 타점은 저점 이탈이 나올 때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다. 왜? 주가가 다시 한번 빠지고 저점 이탈이 나오지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 매도에 대한 심리가 약해지고 오히려 매수 심리가 강해지는 구간,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매수 심리가 강해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80% 넘는 확률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이렇게 20% 가까이 떨어졌고 상승이 나오나 싶더니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하지만 저점 이탈이 나왔지만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이 매도 심리는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 반대로 말해서 매수 심리에 대한 저점이 지금 매수 심리에 대한 저점이 매수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강해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저점 구간, 내가 진짜 마지막 떨어지는 칼날의 최저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저점을 일단 깨는 구간을 봐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추세가 전환되는 게 확실해지고 이 추세가 전환되는 거 확실하게 좀 안정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걸 보고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이제 나오는 주봉상 지난주 주봉의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 그리고 확실하게 이평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매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볼 때도 이번 달 마지막 주가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해서 지난달 월봉의 절반이라도 채우는 그런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1월 달에 이제는 상승 추세가 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월봉상으로 볼 때 삼성전자는 항상 저점 구간에서 추세가 전환될 때는 이런 식으로 장악형 양봉이 뜨고 그때부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봉이 뜨고 그 다음 달 지금 차트의 캔들 모양이 양봉으로 뜨면 그때부터 추세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주봉과 월봉을 보고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근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떨어지는 칼날에 저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탈되는 구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가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의 상태를, 계좌의 수익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이런 삼성전자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시장의 다른 종목들, 현재 밑에서 저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이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나가고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요일 주말 분석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고, 제가 문자로도 앞으로 중요한 매도 타점, 분할적인 매도, 그리고 앞으로 끌고 가야 하는 그런 타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자,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이런 장중 타점이나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지표들까지도 제 구독자분들에게 누구나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앞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나올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일단은 저는 적어도 이 0.618 구간 조금 더 강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단타로 좀 더 접근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일단 한 번 정도는 비중을 살짝 줄여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추세가 이제 앞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저는 이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추세가 상승 추세로 너무나 명확하게 흘러가는 종목들은 이런 고점과 저점이 계속 반복이 되어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점에서의 분할 매도와 앞으로 저점에서 눌림목 신호에 대한 부분들만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은 즐겁게 즐길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대응 전략이 저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맞춰 나갈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어설프게 상승이 나올 때 또 털리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또 조정이 또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분위기, 또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다 같이 종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일부터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삼성이라고 이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 누구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최대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20초만 투자해서 문자 보내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 일요일,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